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균입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자, 오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었는데요. 오늘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2015학년도 수능 시행 계획 확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험이라서 의미가 또 있었는데요. 국어 A형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전반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있었다는 시험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로 진학 상담이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탄탄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확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죠? 학업 성취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고민은 자신의 평생 직업, 진로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기상대와 함께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의 시간 갖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꿈 설계사, 진로교육 전문가시죠. 와이즈멘토 대표신 조진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길이 정답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어머니의 마음처럼 포근하게 품어주는 분이십니다. 상계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이신 최은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라 많은 학생들이 마음이 바쁠 거예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와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2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학부모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예. 따님이 어때요? 진로는 잡았나요? 어느 쪽으로? 예, 저희 아이가 컴퓨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지금 성적으로 어느 대학이 지원이 가능한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좀 꼼꼼하게 해서 그 진로와 우리 학생이 잘 맞는지 조언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어머니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께서는 따님이 본인은 이제 컴퓨터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컴퓨터 공무원 쪽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본인은 지금 컴퓨터 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프로그래머나 이런 쪽으로. 근데 어머님이 계속 키우시면서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보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키우면서 이쪽에 좀 소질이 있었다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었나요? 소질이 있는 것은 이제 일단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좀 수학을 잘했어요. 네. 근데 수학이 지금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고2 되면서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이과를 선택하게 된 거는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나 역사 쪽 외우는 과목이 싫어가지고 싫어서, 이과를 선택했다 하고. 네. 예. 네네.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과 쪽이 더 맞았나 네, 네. 봐요. 자, 이번에는 진학 상담을 해주실 최은경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따님이 공부를 잘해서 아마 어머님이 기대가 상당히 크실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기대에 조금 못 미치고 있어요. 성적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있어요. 들어가면서 음. 얘가 지금 좀 핸드폰 게임에 조금 많이 지금 치중을 하는 편이라 지금 예, 공부를 좀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될- 해야 되는 시기인데. 기질이 보이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아마 그 2학년이 되면서 수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할지 좀 예, 고민이 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예. 후에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미리 받아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우선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의 그런 기초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장점으로 끈기가 있고 성실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이고요. 네. 단점으로는 암기력이 약하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저거는 훈련으로 분명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성적은 내신을 보게 되면 주요 교과 평균이 1.75등급을 보여주고 있고 모의고사 평균은 1.6등급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관심학과 및 직업으로는 현재 관심학과로는 전산학과, 직업으로는 컴퓨터 관련 직종 요것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최근에 핸드폰 게임을 좀 많이 해서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분석으로는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0.2를 기준으로 해서 높아야 선호, 비선호가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아주 명확하게 사회와 뭐 법, 경영 이런 쪽이 문과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선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선호와 특이하게 예술 계열에 대한 선호가 그러네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특이한 것은 이것이 다 일관성 비율이 A로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것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은 이제 자연 계열의 학생인데 예술 계열 선호도가 아주 높은 게 굉장히 또 인상적인데, 네네.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융합형 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우선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컴퓨터 관련 직종을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네네. 검사 결과는 우리 학생의 성향과 어떻게 일치하는 편인가요? 네, 그 전에 어머님께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머님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우리 따님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일단 먼저 어머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아까 교사, 공무원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추천한다는 것은 안정성을 굉장히 생각하시고 명예를 중시하신다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따님은 보시기에 만약에 예. 경제력, 돈적인 거죠. 그다음에 명예 또는 개인적인 여유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직업의 가치관으로 꼽는다면 어느 쪽을 따님은 더 추구하는 스타일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마 본인은 뭐 경제력 쪽이나 네네. 그 명예나 이런 거 자아 성취 이런 쪽을 더 선호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머님은 동의하시나요, 그거에? 저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거를 더 아, 선호를 안정성을. 한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의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직업 환경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이 관료형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학자형이 높게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을 높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학생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학자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꾸준하게 내적 발전을 중시하고 지적 호기심도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학생의 그 산업선호도 분석을 좀 더 해봤는데요. 산업선호도 분석을 해봤더니 1위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아까 성향에서 예술 성향이 높은 것도 나왔었는데 네. 연관지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첨단 전자, 네. 첨단 기술 분야 이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컴퓨터 관련 직종도 굉장히 현재 맞고 중요한 것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것에 우리 학생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선호와 지금 희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게 좀 긍정적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직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은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오늘 전화를 걸으셨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나온 일에 가장 좀 특이한 직업들이 좀 뽑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진로 목표의 설정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면 흥미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미래 직업과 연결되도록 진로 설계 시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고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역량보다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네. 또 인문학적인 그런 선호가 낮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수리적인 특성이 강한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직업으로는 첫 번째 UX 전문가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UX라는 단어는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일상화된 용어인데 보통 교육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네. 단어입니다. 사용자 경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디자인의 한 분야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전자제품에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하는 전문가들을 UX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컴퓨터에 대한 관심,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 예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이쪽을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 여학생으로서 굉장히 전문직이 해당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첫 번째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도 역시 좀 흔하지 않은데 인포메틱스 전문가라고 정보과학 전문가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직업 분야가 있습니다. 정보기술 발달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걸 다루는 것을 요즘 빅데이터 처리라고 네.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분석하는 사람을 뜻하게 되는 건데요. 통계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IT과학과 경영학, 심리학, 언어학, 뇌과학 등이 접목되는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그런 전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 학생의 그런 컴퓨터에 대한 선호와 안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네. 전문가로서 사회에 진입을 해서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향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네, 우리 학생의 그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성세대들은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 정보과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 잘 모르는 직업들인데 네. 사실은 변화하는 앞으로 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말씀해 주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로 진학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추천한 직업이 UX 전문가, 인포메틱스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세 분야를 동시에 다 도달 가능한 것이 네. 1순위로 추천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컴퓨터공학과가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공학과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기본 지식과 그다음에 응용 기술들을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가장 쓰임새가 넓은 그런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화학과를 저희가 추천했는데 왜 앞에서는 화학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우리 학생의 자료를 계속 보게 되면 네. 화학에 대한 그런 선호, 과학에 대한 선호가 높고 또 화학은 두 번째 직업인 인포메틱스 전문가에서 네. 빅데이터를 다루기에 굉장히 좋은 기반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추천했던 것이 UX 전문가와 이 인포메틱스 전문가에 다 해당이 되는 네. 산업공학과를 3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산업공학과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서도 배우지만 네.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네. 세 직업에 다 도달하기에 아주 유리한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추천학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진학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최윤경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 성적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분석해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신 평균이 1.75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역시 평균 1.6 등급으로 이 학생은 이제 모의고사하고 내신이 둘 다 지금 좋은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보면 영역별로 보면 영어, 과학, 국어, 수학 순으로 상당히 좋고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학생이 2학년이 되거든요. 2학년이 되면 이제 문과에 비해서 이과반의 숫자가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신 관리가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모의고사 역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나 과학의 범위가 많아지고 네. 넓어지기 때문에 성적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네. 열심히 이제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교과 부분은 어떨까요? 예, 이제 동아리 활동을 살펴보면 이제 스크린 영어반을 이제 스크린 영어반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만약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 컴퓨터 공학이라면 아무래도 정보 관련한 그 활동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스크린 영어반에서 지속적으로 부장 활동을 하거나 그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교과목에서 수학 이과니까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하셔서 수학과 과학 그 교과목 우수상이라든지 아니면 교내 이제 경시, 수학 경시, 과학 경시 이제 대회 나가서 수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독서 같은 것을 보니까 인문 관련한 독서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관련 그런 도서를 좀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컴퓨터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그쪽 계열로 진학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3학년이 돼서 수시원서를 쓸 때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공 적합도, 전공에 대한 열정 이런 걸 볼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에서도 컴퓨터 관련된 쪽에 조금 두각을 혹은 여러 가지 좀 경험을 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조언을 주셨고요. 최은경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이 아직 희망대학을 지금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수시에서 전형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머님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시 전형 요소별 중요도를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전형은 이제 두 가지 전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논술은 이제 그야말로 내신은 그 등급 간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 내신의 그 실질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그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대학별 그 논술 유형을 잘 풀어내는 그런 실력으로 이제 그 합불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교과만큼 비교과 활동을 서류에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내는 그런 능력과 함께 그것을 이제 입학사정관 앞에서 면접으로 구술 면접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여기에다 수능 최저 등급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위권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수시 전형별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그 전략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대입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의 경우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그 성적의 그 변화 추이를 보면서 이제 좁혀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시는 이제 6개 대학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지원 대학을 이제 기준이 뭐냐? 이제 내신은 아니고요.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범위를 정하시고 그 대학을 수시에 한 번 더 기회를 갖는다. 지원을 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서 그 지원 대학을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또 논술 전형도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능력이 되니까. 근데 중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전형을 논술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두 가지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이 내신과 모의고사가 꾸준하게 지금 1학년 때와 같은 것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같은 대학에 그러니까 6개 대학이 아니라 3개 대학으로 줄여서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좀 발전시킨다는 전제하에 우리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 그리고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학년이기 때문에 약간 그 상향 지원의 그 대학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하고 연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려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서울대처럼 자연계에 2명,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추천을 받습니다. 네. 이제 서울대를 만약에 자연계 학생이 추천을 받았다면 2, 3등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연대나 고대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 비교과 서류로 제출이 되고 교과도 좀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는 고대 같은 경우는 수비나 과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데 반해서 네. 연대는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종합 전형에 이어서 네. 또 고대와 연대 다시 지원을 한다면 논술 전형에 지원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 논술 전형은 굉장히 인원을 많이 선발하고 있어요. 고대가 1227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네. 그 연세대의 738명에 비해서 많이 모집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논술 전형의 특징이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느냐가 우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2개 학력 이상 2등급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반대로 네. 수비와 과탐 한 과목 네. 등급합 4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등급합에 7을 요구하다 보니까 과탐은 한 과목만도 한 영역으로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연세대가 훨씬 수능 최저 등급이 까다로워요. 네. 그렇다면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연세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더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이 우선이고 네. 그다음 논술이라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2등급이니까 논술 실력이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 성적이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질 경우에는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그 대학도 역시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지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설명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혹시 컴퓨터 자격증에서 네. 어떤 자격증이 가산점이 되는지. 어떤 자격증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최은경 선생님께서 네. 말씀 좀 그러니까 해주실까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특별 전형 컴퓨터 네. 자격증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는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컴퓨터 자격증을 무리하게 일부러 따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는 자격증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학교에 진학해서 따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어떠세요?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방향을 못 잡고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보니까 네. 우리 학생의 그 적성하고 지금 희망하는 진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성적을 조금 더 많이 끌어올리면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UX 전문가, 인포메틱스 전문가, 공기업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학과는 컴퓨터공학과, 화학과, 산업공학과입니다. 추천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신 관리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논술 전형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과 수학과 과학, 논술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이후로 진로의 방향을 잘 잡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진로 진학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상담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자공학 기술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다현기 학생입니다. 네,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는 여학생인데요. 오늘 네.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3학년 돼서 입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네. TBS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네. 신청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이 그래도 진로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진로 상담을 해주실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을 먼저 드리면, 자,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근무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전자나 컴퓨터를 전공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게 있는데 연구소는 다 지방에 이제 대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공을 하고 일반 관리 사무직 쪽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여의도, 광화문 이런 서울 한복판에서 많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저는 여의도 쪽에 있는 관리 기술자 쪽으로 네. 아무래도 회사로. 사람이 부쩍부쩍 네네네. 네. 그 연관지어서 우리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의 진학 상담을 해주실 최윤경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반갑고요. 그 학생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비교과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과학탐구대회니 보고서 또 논문, 소논문 대회에 막 참여하느라고 그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내신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욕심, 열정도 많고 네. 욕심도 많은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오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진표 선생님께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기초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의 장점은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하고 호기심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 얘기가 들어오겠죠. 네. 사물에 대해서 관심 많고 사람들에 대해 관심 많습니다. 단점은 남의 시선을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뭐 그거는 어떤 목표를 이룰 때는 굉장히 좋은 네, 장점이 네. 될 수 있으니까 굳이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성적을 보면 내신이 현재 평균 3.47 등급으로 나와 있고 모의고사 평균은 현재 2.4등급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대학 및 직업으로는 한양대 소프트웨어 전공,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서울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희망을 하고 있고 직업으로는 전자공학 기술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현재 학생의 과목별 선호도를 보게 되면 역시 물리, 생물, 컴퓨터 이런 쪽에 대한 선호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공계 학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전자공학 기술자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네네. 물리, 그리고 수학, 컴퓨터, 생물 이런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걸로 역시 네네네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언어 전반에 대한 선호도는 또 낮아서 이제 수능 준비할 때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전자공학 기술자를 현재 희망하고 있는데 조진표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종합적인 걸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학생한테 질문을 좀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분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면요. 보통 대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2년간 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목표 계획을 세운다면 학부만 마치고 사회 나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대학원까지 마치는 것을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전기공학 연구의 자체에 지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네.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할 것 같습니다. 네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네. 그래도 지금 좀 약간 우리 학생의 말하고 실제 진로가 약간 꼬이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네. 그거 왜 그런지 우리
분석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직업 환경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학생이 학자형이 좀 높게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 전문직형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지금 그래도 과학 쪽에 대한 관심과 네. 깊이는 어느 정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현재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산업선호도 분석을 화면을 보시면 1순위로 첨단 기술, 전자기술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네. 교육 쪽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약간 일관성 지수가 약간 낮기 때문에 우리 현재 학생이 지금 마음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내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그렇군요. 전자 첨단 기술 분야와 또 의외로 교육 쪽에 대한 선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이런 장점과 적성을 고려를 해서 어떤 직업을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약간 꼬인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요. 이 전자공학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대학원 정도까지 나와줘야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학문이 되고요. 네. 컴퓨터공학은 그 사람의 개인차는 있겠지만 학부만 나와도 충분히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분야라서 조금 네. 그런 면들이 우리 학생이 뭐 호기심 많고 이런 거는 사실 대학원 공부하기는 그렇게 좋은 특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꼬였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래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즘은 앱 개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저희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큰 어떤 솔루션 개발하는 게 있고 이런 앱을 개발하는 게 조금 나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앱 개발하는 것은 뭐 자기의 어떤 취향이나 고집들을 좀 투여를 하면서 네.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한테 아주 맞을 거라고 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또 다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객관계관리 전문가, 즉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CRM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수학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수리 통계를 중심으로 또는 컴퓨터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쪽이 있는데 우리 학생은 뭐 호기심도 많고 네.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것을 컴퓨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성적적으로 조금 수학이 더 좋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고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학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도 이 컴퓨터 외적인 분야로는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앱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CRM 전문가, 보험 계리사 이 세 네. 직업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고3이 되고 당장 이제 진로 그리고 진학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직업을 이제 추천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추천해 주신 직업에 종사하려면 그러면 대학의 진학은 어떤 학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가장 이제 저도 혼동이 됐던 게 전기전자를 먼저 우선시할 것이냐, 네. 컴퓨터공학을 우선시할 것이냐, 이런 좀 중간자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우리 학생의 위치가. 네.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 컴퓨터공학에서도 어느 정도 학부 때는 전기전자에 대한 네. 학문을 배우니까 조금 더 가볍게 컴퓨터공학을 1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2순위로 지금 학생이 노리고 있는 전기전자공학 이런 쪽을 추천하고 싶고 3순위로는 보험계리사나 이런 것과 연결 지었을 때 네. 수리통계학을 3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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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도 하고 싶고 호기심도 참 많은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진학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그 성적 자료를 다 보셨을 텐데 분석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이과이기 때문에 내신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신이 3.47 정도 되고요. 네. 모의고사는 2.4 등급으로 이제 모의고사가 등급상으로 내신보다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100분위 점수를 보게 되면 네. 이 등급 간의 경계선에 머무르는 그런 아. 등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졸업생이 들어가지 않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6월이나 9월 졸업생이 들어가는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금 등급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그닥 좋다. 확실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네. 모의고사 이제 영역으로 봤을 때는 수학, 영어, 과학, 국어 순으로 이제 좋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표준 점수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해서 507점 정도가 되고요. 100분위는 2등급 후반대예요. 90% 정도. 네. 90.97%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어림잡아서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정도로 네. 잡는다면 잡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시로 지원을 한다면 그 대학과 그 대학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한 번 더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 학생 2학년 때 너무 많은 비교과 활동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네. 내신 관리가 약간 조금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3학년 그 1학기 중간 기말에 내신에 올인을 좀 하셔야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과탐에서 이제 물리가 4등급이 나왔어요. 네. 생명과학은 1등급이 나왔는데 네. 실제로 이제 물리는 학생들이 좀 그 어려워해서 이제 반이 구성되지 좀 않고 실제로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도 11.2%의 학생밖에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4등급이라면 물리를 해서 그 좋은 등급을 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수능 응시 영역을 9월 이제 여름 방학 직후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선택하면 변경을 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성적에서의 관리가 좀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럼 비교과 부분은 어떨까요? 예, 도서관 활동도 하고 다독을 해서 이 학생이 책을 많이 읽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내 이제 수학 경시에서도 은상을 수상했고요. 그 탐구 과학 탐구 보고서에서도 은상을 받고 독서 퀴즈대회 은상. 그러니까 되게 대단히 이제 많은 활동을 했어요. 네. 그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캠프에도 참여했고 과학 영재 학급에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학 탐구 관련 대회도 여러 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진로 활동을 이제 매진하다 보니까 내신이 이제 3등급 중후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보완을 하려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신이나 성적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수상 실적이나 활동을 참 많이 한 학생인데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대입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입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 6개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자기소개서나 이제 추천서나 이제 면접을 이제 함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6개 대학을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또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추천 대학을 이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고요. 또 시립대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한양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대학은 모두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능 최저 등급 수능을 좀 관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3학년 1학기 때 내신하면서 또 비교과 또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그 뭐 서류 준비하다가 보면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결국은 그 좀 더 낮게 되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을 이제 지원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경희대나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경희대, 시립대, 한양대였는데 조금 더 넓혀서 이제 3개의 대학이니까 3개 더 대학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겠어요.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국대가 575명으로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네. 하면 이제 그 건국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숙명여대가 수능 최저 등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없고 이제 서류 준비와 이제 면접으로 그
이제 모집을 한다. 네. 그럼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사실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경우에 6개 모두 지원할 경우에 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정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굳힌다면 그 3학년 1학기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서류 준비와 면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논술 논술 전형에 전형. 대해서 궁금해하네요. 네. 네, 이제 그 2학년이 아니고 3학년이기 때문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비 전략과 논술 전형의 대비 전략이 달라요. 네. 근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제 논술 전형의 경우는 내신은 사실 많이 반영이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수능 최저가 중요하고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술 실력이 좋아야 돼요. 네.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1학년, 2학년 활동한 걸 보면 그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써먹지 못하고 논술 전형에 지원한다면 논술을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지 네. 만약에 못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이제 전형을 수시에 지원하는 대학과 전형을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이제 우리 학생에게 좀 더 덧보태면은 우리 최은경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지금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는 3학년이고 아직 이제 수능이 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열심히 하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니까 논술 전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남은 시간 동안 사실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재학생들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 들어가 보면 재수생들이 상당수 들어오면 현재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네.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떨어진다고 보는 게 이제 정상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좀 유념해 두고 또 학생이 갖고 있는 비교과에서의 굉장히 우수한 어떤 성취 결과들 이걸 잘 살리려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좀 냉정하게 이렇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지금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성적을 좀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진표 선생님께 우리 학생의 그 진로를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그 과거 10년 동안 의대, 치대, 한의대로 쏠리는 현상들이 너무 심해서 약대나 이런 데로 그래서 지금 이공계 쪽에 이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학을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은 이쪽 분야는 굉장히 사회 진출이 좋은 분야니까 네. 남은 1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 어때요?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조언들 잘 참고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학생에 대한 진로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CRM 고객 관계관리 전문가, 보험 계리사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수리통계학과입니다. 추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는 내신과 서류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전략으로 꿈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 진로 진학 상담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의 우리 학생들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꿈의 지도를 그려주신 조진표 선생님, 또 최윤경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수시 전략의 핵심 중간고사 1등급 받기 비책을 주제로 수학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